연말 전국의 최대 현안으로 떠오른 정윤회 문건 사건의 파문이 확산되고 있습니다. 검찰 수사가 빠르게 진행되고 있는 가운데 유진용 전 문화체육부 장관의 발언 파장이 청와대와의 폭로전으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여야가 15일부터 시작되는 임시국회에서 격돌을 예고하고 있는 가운데 이번 사건은 대통령 지지도에도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전문가와 함께 자세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김만은 한국정치아카데미 원장 그리고 정군기 홍익대 교수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예. 어제죠. 한국갤럽 여론조사 결과가 나왔는데 대통령 지지도 나왔습니다. 그래픽을 보면서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먼저 대통령 직무수행평가인데요. 지난 2일부터 4일 동안 전국 성인 1000여 명을 대상으로 한 대통령 직무수행평가 조사에서 42%가 긍정적으로 평가했고 48%는 잘못한다, 부정적으로 평가했습니다. 한 달간 추이를 볼까요? 긍정, 부정평가에 별다른 변화는 없었는데 이번 주 들어서 눈에 띄는 변화가 생겼죠. 지난주보다 긍정평가 비율은 2%포인트 하락했고 부정평가 비율이 3%포인트 상승했습니다. 예, 부정적 평가가 5%포인트 이상 앞선 것이 730 재보선 이후 처음이라고 합니다. 이 부정적 평가 왜 이렇게 늘었는지 여러 이유가 있을 텐데 보통 박근혜 대통령의 부정평가를 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소통이 미흡하다, 미흡한 소통, 그리고 인사 문제 이런 의견들이 있었는데 이번에는 정윤회 문건 파문도 물론 소수 의견입니다만 들어있었습니다. 어떻게 보셨는지요? 아마 인사 문제라는 답변에 정윤회 문건 파문도 같이 포함되어 들어있을 겁니다. 예. 그래서 같이 있을 거라고 봐지는데요. 지난주에도 이제 그동안의 대통령 지지도 여론조사가 약간의 차이는 있었지만 비슷하게 유지가 된다라는 것인데 예. 이번 주에는 좀 이 정도면 의미 있게 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대통령 지지도가 하락하고 부정적인 측면이 높아졌는데 제 기억으로는 그 세월호 참사 전국에다가 총리 낙마 당시 있을 때가 40대 50 정도로 상당히 10% 차이가 있을 정도로 부정이 높았는데 예. 그 이후에 지금 가장 이제 부정적인 게 높아지지 않는가라고 봐지고요. 이런 형식상의 여론조사 못지않게 최근에 정윤회 문건을 둘러싼 청와대 여러 가지 극복해야 될 근본적인 과제를 안고 있어서 지표 이상으로 상황을 좀 심각하게 봐야 되지 않나 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예. 여론은 역시 냉혹하죠. 뭔가 문제가 있다 해서 이제 내려간 것 같고 지금 42%로 나와 있는데 세월호 이후에 두 번째로 최저치라고 하지만 네. 저는 더 내려갈 수 있다고 봅니다. 왜냐하면은 유진용 전 장관의 그 발언이 반영이 안 됐습니다. 이번 조사에서는. 예. 유진용 전 장관이 대통령이 그 실무 공무원들, 국과장들에 대해서 참 나쁜 사람이라고 얘기를 했다. 이 얘기가 반영이 안 됐거든요. 그래서 네. 대통령이 그런 거 실무 공무원들한테까지 그 얘기를 하면서 인사를 했느냐라면은 국민들이 더 실망감 느낄 수 같아요. 유진용 장관의 말이 사실이라는 말이죠. 예. 네. 이런 의혹들이 확산이 되면은 저는 40%도 위험하지 않을까 싶어서 청와대나 그 정부 여당 역시 아주 경각심을 갖고 일처리를 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됩니다. 예. 네, 방금 정군기 교수님 말씀하셨듯이 유진용 전 문체부 장관이 박 대통령이 인사 문제에 개입을 했다 이런 발언을 해서 굉장히 파장이 일었는데 이런 발언 왜 나왔다고 보십니까? 대통령은 인사하는 건 당연한데 인사 문제 개입하는 거는 당연한 거고요. 대통령이 이제 큰 틀의 인사를 해죠. 통치를 하고 국정을 이제 이끌어가는 큰 그 정치를 하는 그 와중에 어떤 체육계의 비리인지 청와대 설명은 체육계의 비리를 척결하기 위해서 문체부 그 공무원들 이렇게 잘 하라는 건데 그걸 잘 못했기 때문에 이제 경질을 했다는 거고 유진용 전 장관은 특정 그 사안과 연루가 돼가지고 대통령이 그 독대 자리에서 그 특정 공무원들 국장하고 과장인데 그걸 거론을 하면서 참 나쁜 사람이라고 하더라. 이 문제는 사실 굉장히 심각한 문제입니다. 그 대통령이 그 실무자거든요. 실무자 공무원에 대해서 직접적으로 얘기한다는 자체가 모양새가 상당히 좀 우습고 이 얘기가 또 밖에 나왔다는 자체도 굉장히 그 상황이 안 좋은데 저는 유진용 전 장관이 대통령이 혹시 특정 공무원에 대해서 얘기를 했다고 하더라도 장관을 지낸 사람이 말이죠. 함부로 이런 그 대통령의 대화를 바깥에다 얘기를 하는 모습. 이거는 나중에 세월이 흘렀을 때 무슨 그 역사의 기록으로 쓰는 건 좋은데 당장 이 그 혼란스러운 전국에 도움이 되지 않는 방향의 발언을 전 장관이 했다. 이 점도 상당히 심각한 문제라고 생각이 됩니다. 예. 글쎄 이게 지금 지적한 대로
제가 청와대 비서실에 근무를 해보지 않아서 모르겠습니다만은 대통령이 부처의 국과장에 대한 인사까지 직접 지시할 문제인가 이것도 조금 아주 예. 부적절해 보이고요. 또 그렇게 얘기하시면 수첩을 보면서 아주 나쁜 사람들이다라고 지적했던 것 보면은 뭔가 사적인 내용 판단이 들어가 있을 요소가 있어 보입니다. 상식적이라면은 이러저러한 사람들에 대한 문제가 제기되고 있는데 장관께서 한번 살펴봐라. 이런 정도는 얘기할 수 있겠지만 판단까지 대통령이 내려서 했는지 우선 사실 여부 관련해서는 전직 장관이 그런 문제까지 사실이 아닌 것을 지어서 했을 가능성은 없어 보이죠. 사실인데 다만 이제 장관 했던 분이 이 와중에 그 얘기까지 폭로하는 게 맞느냐라는 것인데요. 일부에서는 유진용 전 장관에 대해서 그 문제를 지적하기도 하지만은 오죽했으면은 이 국면에서 그렇게 답을 했을까. 청와대 내부의 국정운영 실태라든가 인사 문제에 대해서 아주 비상식적인 수준에서의 결정되고 있는 국면에 대한 본인의 상당히 심각한 문제식도 반영됐다고 봐지고요. 전직 장관이었던 사람의 발언 내용에 대해서는 또 다른 평가가 필요하다고 봐집니다. 예. 여권에서 말이죠. 이 유 전 장관에 대해서 배신자다, 뒤에서 뭐 한 거 아니냐 이런 말까지 나오고 있는 정도로 배신감을 느끼고 있는 것 같습니다. 사실 유 전 장관 같은 경우에는 차관 시절이었죠. 당시에도 노무현 정부 때도 인사 문제 파동이 한번 겪었지 않았습니까? 네. 당시에 양정철 홍보비서관으로부터 뭐 배째라 이런 발언을 들었다고 주장했는데 이 부분은 뭐 양정철 비서관은 그런 말을 한 적이 없다라고 얘기해서 논란을 빚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차관 때도 그렇고 장관 때도 그렇고 이 인사 문제가 계속 불거졌다는 것은 유 전 장관에게 또 개인적인 문제가 있는 게 아니냐, 뭔가 이 장관을 지냈던 분의 처신에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니냐 이런 지적이 여당 내에서 나올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여당이나 뭐 청와대 입장에서는 뭐 배신감 느낄 수밖에 없고 장관이라면은 그 해야 될 말, 안 해야 될 말 이걸 분명히 가려서 할 필요가 있는데 예. 유진용 전 장관이 그 문체부 공무원들 얘기를 들어보면은 정말 의협심이 강하고 일에 대해서 의욕이 확실한 굉장히 이런 그 강직한 사람으로는 알려져 있는데 예. 지난 정권 때 그 청와대 참모하고의 그 갈등 끝에 그걸 매끄럽게 마무리 못한 것도 본인 책임이 있습니다. 그래서 뭐 배 째드릴까요 하는 그 시중에 우스갯소리 말도 나온 끝에 그 노무현 정부의 참모한테 그 부담을 준 그런 측면이 있는데 그걸 극복하고 이번 정부에 또 이제 들어갔단 말이죠. 내각의 일원으로 예. 들어갔는데 그러면 대통령이 설사 말이죠. 자기 그 자신의 그 생각이 맞지 않는 그런 뭐 말씀을 하더라도 일단 받아들이고 그 다음에 돌아와서 이건 아니다 싶어서 다시 한번 건의를 하고 이 와중에 소신 있게 그렇다면 나는 일을 못 하겠다고 그때 나왔으면 모르는데 여러 가지 그 일을 겪은 끝에 나온 뒤에 이렇게 최근에 다른 문제가 불거지는 이 와중에 대통령과 나눈 얘기를 그 함부로 언론에다가 얘기를 한다. 뭐 이메일을 통해서라고 하지만 이런 점에서는 자질적으로 문제가 있다고 볼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장관 정도 되면요. 국가의 모든 기밀 보안 여러 가지 그 아주 예. 지켜야 될 그 업무적인 사안이 많은데 이것을 소중히 그 보관하고 다뤄야 될 그런 책임이 있는데 이런 점을 함부로 간과한 거라고 저는 생각이 됩니다. 예. 네, 이 유진용 전 장관이 문제가 있다고 지목을 했던 김종 차관이 국회에 출석을 했죠. 체육국장이 부적절한 쪽지를 넣어서 국회가 파행을 겪기도 했습니다. 이 사건은 어떻게 보셨습니까? 뭐 여야 싸움으로 몰아가야 했던 네. 문건 나오고 했던 예. 거죠. 저는 오히려 그런 것들이 지금 뭔가 정부 쪽과 청와대 쪽에서 사실에 대한 진실 차원의 규명보다는 뭔가 덮으려고 하는 쪽으로 가는 것을 오히려 의혹을 더 증폭시키는 면이 돼 있다고 봐집니다. 네. 지금 이 상황에서 문제를 돌파하는데 정확하게 진실을 파헤치고 드러내가지고 잘못된 점이 있으면 시정하겠다 나가는 쪽이 맞을 것인데 이것을 뭔가 정쟁으로 꾸려가야 한다는 문체부 국장의 이야기가 뭔가 문제가 있기 때문에 이것을 정쟁화시켜서 물타기 하려고 하는 거 아니냐 의혹을 해가지고 오히려 자충수를 넣어가지고요 좀 큰 문제가 될 것 같아 보입니다. 조금 전에 이제 유진용 전 장관 얘기가 나왔습니다만은 이 부분은 아마 이제 전직 장관으로서 했던 역할에 대한 문제는 충분히 지적할 여지가 있다고 봐집니다. 그런데 현재는 오히려 유 전 장관이 이 문제를 확인해 줌으로써 지난 청와대에서 인사 문제라든가 국정 운영 과정이 어떤 식으로 됐는가에 대한 국민에게는 일정하게 알려주는 역할을 했겠다. 그래서 유 장관의 행보 자체에 대한 평가는 별도로 하고 예. 이것이 던져준 사실에 대해서는 상당히 심각하게 우리가 받아들여야 된다고 봅니다. 네. 그 과정을 다시 한번 또 국회에서 확인해 준 게 문체부 국장이 오히려 이 국면에서 진실을 답해주기보다는 뭔가 정략적으로 전략적으로 응답해가지고 물타기하는 그런 작전을 오히려 보여줘가지고 현 상황에 대한 국민적인 의혹을 더 확산시키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정윤회 문건 사실 가장 큰 관심을
모으는 부분이 아니겠습니까? 정윤회 문건 관련해서 검찰 수사가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속전속결이란 표현이 어울릴 정도인데요. 박관천 경정 조사했고 조홍천 전 비서관 조사했습니다. 검찰 수사로 다 밝혀질 걸로 보십니까? 어떻게 보십니까? 저는 문서 유출 건은 뭐 밝혀질 걸로 보고 예. 다만 그 정윤회와 십상시가 강남에 중국 임시에 모여가지고 인사 개입을 해서 국정을 농단했느냐 이건 안 밝혀집니다. 제가 다른 건데 말씀드릴 수 있는 게 그 모여가지고 밥 먹은 자리까지로 확인이 될 수 있을지도 몰라요. 네. 뭐 그걸로만 해도 뭐 우리 정부에 큰 타격이 갈 수가 있는데 예. 거기서 국정을 그 농단을 하고 인사 개입을 한 거는 안 밝혀진다고 보면은 앞으로의 그 방향은 중국 음식점에서 정윤회와 3인방이 만난 적이 있느냐 이게 굉장히 큰 관심이 될 것 같고 네. 그다음에 문서 유출이거든요. 그래서 결론적으로는 정말 태산명동의 서입필이 될 가능성이 크고 문서 유출을 한 공무원들에 대한 어떤 그 사법 처리 이런 수준에서 마무리는 되는데 그러나 이 청와대와 정부에 대한 그 신뢰는 많이 잃었다는 면에서는 여러 가지 그 쇄신의 분위기가 필요한 거죠. 예. 네, 이 정윤회 문건 파문으로 정치권도 연일 시끄럽습니다. 여러 가지 발언들이 나오고 있는데 한번 들어보시죠. 저희가 구성했습니다. 예. 사실 여야 간에 이 문제 가지고 시끄럽죠. 공방이 있는 게 사실인데 한번 들어볼까요? 네. 불필요한 말과 행동으로 국정에 부담을 준다거나 시급히 처리돼야 할 현안이 제대로 진행되지 못한 일이 발생돼서는 안 되겠습니다. 김기춘 비서실장과 문고리 권력을 그대로 청와대에 남겨둔 채 검찰 수사에 기대를 거는 국민은 아무도 없습니다. 또한 신뢰를 잃은 비서관들이 대통령을 제대로 보좌할 수도 없습니다. 진행되면 법적인 책임은 누군가 있다면 져야 될 부분인데 그와 별개로 정치적 책임이라는 게 있을 것 같습니다. 야권에서는 김기춘 비서실장 사퇴해야 된다 이런 주장을 하고 있고 이른바 뭐 문고리 이런 표현보다도 청와대 핵심 비서관 3명 3인방에 대해서도 같이 동반 퇴진해야 된다 이런 주장을 하고 있는데 어떤 후속 조치가 필요하다고 보시는지요? 그 동반 퇴진은 상식적인 주장으로 맞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 정도는 돼야 뭔가 변화가 필요할 걸로 봐지고요. 아까 검찰 수사 결과에 대한 기대 어떻게 보느냐 물어보셨는데 사실 지금 청와대에 연루된 사건에 대해서 가장 잘 알 수 있는 쪽은 누구겠습니까? 검찰이겠습니까? 청와대겠습니까? 그 점에서는 오히려 진실 규명을 하려고 했을 경우 청와대가 주체적으로 뭔가 적극적으로 나서는 게 필요하다고 봐지고요. 예. 이후 저는 조치 아까 처음에 우리가 대통령 지지도 조사를 했고 정 교수께서 더 내려갈 여지도 있다라고 하셨는데 지금 상황을 굉장히 심각하게 봐야 된다. 그렇지 않아도 지난 2년 동안에 별 성과 없이 3년을 맞은다고 했을 때 박근혜 정부가 과연 뭘 만들 수 있을 것인가 의구심이 있는 상태였었는데 정권 말기에나 나올 수 있는 이런 레임덕에 크게 미칠 영향을 이런 상황에 터졌다라고 보자면요. 저는 이게 그냥 사건 여러 가지 부분이 너무 많은 게 얽혀 있어가지고 뭐가 진실인가 논란 여지가 있기는 하지만 한두 개는 분명합니다. 청와대 내부의 공적 시스템이 제대로 작동이 안 되고 있었다. 예. 이게 인사에 굉장히 부정적인 영향을 미쳤었다. 공적인 시스템이 작동이 안 되면서 외부 다른 사람의 사적인 개입의 여지가 있었다라는 것인데 이런 문제를 청산하지 않고 과연 박근혜 정부가 계속 갈 수 있을까라고 보자면은 근본적인 전환이 필요하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예. 네. 제가 오늘 YTN에 오기 전에 아침 그 일간지들 예. 사설을 분석을 해보니까 소위 뭐 여권 성향, 보수 성향의 일간지들마저 전부 그 실장과 3인방 정도는 지금 뭐 어떤 네. 사퇴해서 분위기 쇄신하기 필요하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예. 그래서 앵커 말씀하신 대로 지금 앞으로 이제 법적으로 여러 가지 밝혀지지 않을 가능성은 크지만 이 그 온 국민들이 그 의혹을 불러일으키는 이런 그 상황에서 그 신뢰를 잃어버린 부분 네. 이런 점에서는 분위기 쇄신이 필요하다 이렇게 생각이 돼서 대통령이 스타일상 그 측근들 잘 안 바꾸는 그런 그 스타일을 갖고 계신 분이지만 때로는 뭐 유연한 분이거든요. 그 선거의 영웅 아닙니까 별명이? 그 선거의 영웅이 왜 나왔냐면 여러 가지 불리한 상황에서도 본인과 대척점이 되는 시각에서 여러 가지 의견을 많이 받아들인 그런 측면에서 오늘날 이 자리까지 왔는데 지금도 이제 저는 그 대통령이 위기 상황을 인식을 하고 분위기를 바꿔야 된다고 생각하면은 그 실장하고 3인방 또 더 관련 있는 사람이 있다면은 또 내각 하면 분위기 바꿔가지고 3년차 국정으로 들어갈 필요가 있다고 생각됩니다. 네, 그 같은 맥락에서요. 내일 박근혜 대통령이 청와대에서 주요 여당 의원들을 만납니다. 이 법정 시한안에 새 예산안 처리해준 데 대해서 감사를 전하는 자리라고는 하는데 사실 이 자리에서 정윤회 문건과 관련한 대통령의 입장이 나오지 않을까 굉장히 관심이 모이고 있거든요. 정 교수님은 어떻게 보세요? 저는 뭐 내일은 정윤회 관련해서 언급은 없을 것 같고요. 네. 내일 별 뉴스 안 나올 것 같은 느낌이 좀 드는데
대통령이 지금 뭐 매우 곤혹스러운 상황을 인지를 하고 있더라도 내일 모임은 예산안과 관련된 그런 그 점심 자리인 것 같고 네. 앞으로 뭐 분위기 쇄신과 관련된 인사 문제를 그 논의하기 위해서는 적어도 당 대표 정도와의 그 어떤 독대 정도에서 큰 틀에서 뭐 정치를 돌파할 수 있는 이런 분위기를 마련할 것으로 생각이 되고 내일 자리에서는 뭐 이렇게 쉽게 나오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네. 그 유진용 장관 발언 이후로 청와대가 지금 어떻게 대응할 것인가 방침이 분명하지 않는 가운데 허둥지둥한 느낌이 확실하게 들어요. 그런 점에서 뭔가 정리가 필요할 것인데 저는 그 정리라는 게 뭐냐. 주로 지금 박근혜 대통령과 청와대 쪽에서 반응했던 것은 이 문건이 터졌을 때 그것이 무슨 찌라시 수준의 문건을 모아놓은 것 아니면은 또 무책임한 언론의 보도 이런 쪽에 초점을 맞췄는데 이제 뭔가 박근혜 대통령이 뭔가 입에서 새로운 얘기를 하신다면은 문제 소재를 청와대 내부의 관리 책임과 정비 이 차원으로 돌리는 게 맞다라고 봐지고 과연 그렇게 시작할 수 있을까? 이게 향후 과제 같습니다. 네, 청와대 포함해서 내각에 대한 개편이 필요하다고 정 교수께서 말씀하시는데 뭐 동의하시는 부분입니까? 개편이 필요한데요. 지난번에 이 일이 터지기 전에 연말 개각 물어봤을 때 개편이 그냥 새로운 사람을 쓰는 것도 있지만은 새누리당 내부에 또 누가 후소로 갈 것인가 맞물려 있어서 범철쯤 이루어지지 않겠느냐라고 했었는데 이 문제가 터지다 보니까 같이 맞물려서 개각이 진행될 소리도 조금 있긴 합니다. 그런데 청와대에서 이렇게 생각할 것 같아요. 혹시나 또 우리 분위기 쇄신을 위해서 인사를 한다면은 그 야당이라든가 이런 그 언론의 공격에 의해서 뭐 굴복하는 모습이기 때문에 안 된다. 진실은 아니기 때문에 안 한다라고 생각을 할 수 있겠는데 저는 그 진실 자체와는 별개로 뭐 사실 찌라시 수준의 그 내용도 많이 있고요. 그리고 그 인사에 개입을 뭐 했다고 하는 정황도 지금 나타나지 않는 상황에서 이렇게 그 명분으로 내걸 게 아니고 다만 이렇게 논란이 일어났고 지지율이 떨어졌기 때문에 한번 분위기 쇄신으로 돌파가 필요하다. 정윤회 문건 사건 파문 알아봤는데요. 김만음 한국정치아카데미 원장, 정군기 홍익대 교수였습니다. 두 분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